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째 6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내일 새 거리두기 적용 단계가 발표됩니다. 세계적으로 델타형 변이가 급격히 퍼져 4차 확산 우려가 높습니다. 미국 마이애미 아파트 붕괴 현장에서는 구조 작업이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가스와 폭우로 수색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당 부대 군사경찰 대대장이 불구속 수사와 압수수색을 최소화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부실 수사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마약 대용품으로 악용되는 감기약이 허술한 관리 속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다른 의약품도 쉽게 처방받으면서 오남용이 심각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68명입니다. 나흘째 6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영어학원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나왔습니다. 다음 달부터 거리두기 개편안이 새롭게 시작이 되죠. 각 지역별로 몇 단계에 해당하는지가 내일 발표됩니다. 첫 소식 한승현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술집입니다. 원어민 강사 6명이 지난 19일 이곳에서 모임을 가진 뒤 이들이 일하는 영어학원 5곳으로 확진자가 퍼졌습니다. 경기도 성남 31명, 고양 21명, 부천 13명, 의정부 10명 등 강사와 원생들을 포함해 모두 75명이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강사들이 외국인인 만큼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종사하고 있는 어학원 대상으로 신속하게 추적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이 바이러스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분석에 들어가고 있고. 서울 성북구의 한 실내체육시설에선 18일에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뒤 어제까지 12명이 감염되는 등 수도권 집단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도 늘었습니다. 이달 셋째 주 하루 평균은 약 27명, 넷째 주 약 40명이었던 해외 유입 사례는 어제 57명으로 늘어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다음 달 시행을 앞둔 새 거리두기 체계에 적용할 각 지역별 단계를 발표합니다. 현행 5단계에서 4단계 체계로 전환되면 수도권은 2단계, 전국은 1, 2단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도권에선 식당, 카페, 노래방 등의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로 연장되고 사적 모임 인원은 다음 달 14일까지 6명, 이후엔 8명까지 확대됩니다. 비수도권은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에 제한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리두기 완화를 앞두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과 잇단 집단 감염 발생, 백신 접종 공백기 등으로 코로나19의 확산 위험은 여전하다고 방역당국은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백신 접종도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차례 이상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이 1,5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 국민의 30% 수준입니다. 상반기 목표를 이미 달성한 정부는 잠시 숨 고르기를 했다가 다음 달 중순부터 다시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어서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소방 등 30세 미만 사회 필수 인력과 보건의료인 2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이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이로써 1,526만 3천여 명, 전 국민의 29.7%가 1차 접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2월 26일 첫 접종을 시작한 이후 석 달 만에 1차 접종자 비율 10%를 넘겼고 이달 들어선 속도를 올려 30% 수준까지 도달한 겁니다.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도 전 국민의 9%에 달합니다. 상반기 1차 접종 1,300만 명이던 정부의 목표는 지난 15일 이미 넘겼습니다. 목표를 달성한 방역당국은 다음 달 중순까지 재정비와 교육 등 잠시 숨을 고르는 시기를 가질 예정입니다. 3분기 7월, 8월, 9월 앞으로의 3개월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7월 19일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과 교직원 등이 접종받고 이어 50대에 대한 접종도 시작됩니다. 8월 들어선 18세에서 49세 사이 일반인에 대한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연령대의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예약한 순서에 따라 맞습니다.
시작하는 시기가 8월 중순일지 아니면 8월 말일지는 이제 8월 달에 백신 도입 시기라든지 50대에 대한 접종 완료 시기가 조금 더 좀 확정이 된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변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정부는 이렇게 해서 9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인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칠 계획입니다. 또 11월에는 이들에 대한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쳐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한국도 최근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유럽은 상황이 이미 심각합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빠르게 늘면서 4차 유행이 번지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소식은 베를린에서 김기수 특파원이 전합니다. 일상을 되찾았다고 환호했던 영국. Oh, it feels great. Yeah, it's amazing. There's nothing like it. 1000명대까지 떨어졌던 영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최근엔 16,000명을 넘겼습니다. 델타 변이 때문입니다. 독일도 신규 확진자 가운데 델타 변이 감염자 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 델타 변이 감염률은 15%, 이달 초 6.2%에서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올여름 델타 변이가 지배종이 될 것이란 전망 속에 이로 인한 4차 유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Wir müssen weiter wachsam bleiben. Besonders neu aufkommende Virusvarianten, jetzt vor allem die Delta-Variante, mahnen uns weiterhin zur Vorsicht. 독일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과 함께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델타 변이가 지금까지 확인된 것 중 가장 전염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Has been identified in at least 85 countries and is spreading rapidly among unvaccinated populations. 특히 WHO는 델타 변이에 대한 해법은 백신 접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이 남아도는 선진국과는 달리 가난한 나라에 백신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 것은 세계적인 실패라고 꼬집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생존의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학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비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입학생들이 모자라는 정원 미달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3년쯤 뒤에는 모두 10만 명 정도가 빌 것으로 추산돼서 위기감이 큽니다. 먼저 김혜주 기자가 현장 취재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펜싱 연습장을 보유한 한국국제대학교. 이 대학은 이를 기반으로 종합대학이란 타이틀을 포기하고 체육 특성화를 선택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인원을 또 뽑는다는 계획을 하게 되면 앞으로 저희가 지속 가능한 대학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인원에서 한 3분의 2 정도를 줄였습니다. 변화의 근저엔 절박함이 있습니다. 법인의 교수 채용 비리와 교비 횡령 의혹이 불거지면서 2년 연속 재정 지원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학자금 대출 등이 완전히 막히면서 신입생 수는 크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4학년인데 빨리 졸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군대를 미루고 계속 이렇게 학교에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올해 초 4개 학과의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겠다고 밝힌 동국대 경주 캠퍼스. 학생들이 이 소식을 처음 접한 건 새학기 시작을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모든 학교가 위기이고 또 신입생이 충원이 되지 않아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학생들은 학교 측의 일방적 통보였다며 즉각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집불하기일지라도 되든 안 되든 끝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하고 싶은 친구들도 많고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처럼 비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몸집 줄이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학 입학 연령 인구가 오는 2024년엔 현재 대학 입학 정원 대비 10만여 명 미달로 추산되는데 이 규모는 2030년까지 유지될 걸로 전망되면서 구조조정을 둘러싼 대학가의 진통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정부는 대학에 주는 지원금을 줄이거나 아예 문을 닫게 하는 구조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서 비수도권 대학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이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단 비리와 학생 수 감소로 재정 지원이 제한되면서 지난 2018년 문을 닫은 한중대. 매각이 어려운 교육용 자산이 3년 넘게 방치되면서 캠퍼스는 폐허가 됐습니다. 천장이 다 뚫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전선을 꺼냈고 그 전선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피복 작업을 다 한 거예요. 교직원 약 200명의 체불 임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취업을 할 기회라든가 그런 부분도 전혀 없었고 갑자기 어떤 생계가 막막해지는 생활고에 많이 시달렸죠. 젊은 학생들은 인근 대학으로 편입했지만 만학을 꿈꾸던 동해 시민들은 교육의 기회를 잃었습니다. 지방대학이기 때문에 학교가 많아요, 사실은. 그분들은 뭐 거의 이제 포기한 상태인데 요즘 이제 강릉이라도 이게 3, 4주 거의 한 시간 이상 걸려요. 이게 오라도 못 가는 상황이에요. 2000년 이후 폐교된 대학은 18곳, 한 곳을 빼고는 모두 비수도권으로 대부분 강제 폐교됐습니다. 교육 여건이 좋지 않아 내년도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학교도 18곳 가운데 14곳이 비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부실대학의 구조조정엔 속도를 내야 하지만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 경쟁력 있는 지방대 육성을 위한 정책도 함께 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폐교에 대한 부분을 전략적으로 이렇게 주된 방향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최소화시켜야 하고 이번 기회에 정원 감축을 통해서 교육의 질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부문 중 정부 재원은 GDP 대비 0.6%, OECD 국가 평균인 1%도 채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150명이 넘는 실종자가 나온 미국 아파트 붕괴 사고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구조 작업이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미국 마이애미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양순 특파원, 거기는 지금 아침 시각이죠? 생존자 구조됐다는 소식이 좀 들어온 게 있습니까? 네, 생존 신호라고 하죠. 현장에서 뭔가 좀 두드리는 소리만 나도 혹시 생존자일까 싶어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생존자의 무사귀한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어제 발표에 따르면 4명이 숨지고 159명이 여전히 실종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 휴가철인 만큼 사고 당시 건물 안에 몇 명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종으로 추정된 159명 가운데 아직까지 생사가 확인된 사람은 없습니다. 구조 작업이 여의치 않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네, 구조 상황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제 뒤로 붕괴 현장이 있는데요. 뿌옇게 아마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계속해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서 현장은 지금 유독가스로 가득한 상황인데요. 붕괴된 건물에서 전선이 합선되면서 불꽃이 일어나고 또 주차장에 있는 차량의 기름에 불이 번져서 이곳은 사흘째 매캐한 연기로 뒤덮여서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여기에 수시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려서 구조 작업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화재와 폭우로 인해 추가 붕괴 위험이 매우 높아져서 구조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가 다시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We can't just move it all at one time. It has to be very slow processes where we're digging through, searching, shoring up certain areas, other aspects. 네, 현재 유대인들의 피해가 가장 큰 가운데 이스라엘 그리고 최근 지진 피해를 겪은 멕시코에서 파견한 전문 구조팀이 일손을 보태고 있습니다. 네, 실종자 가족들과 시민들이 사고 현장에 많이들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김 특파원이 이들을 만나봤죠? 네, 이제 사고가 발생한 지 55시간이 넘어가면서 실종자도 그리고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의 마음도 매우 무겁습니다. Everything comes to your mind as a positive things. You just believe in God and let God guide you. They called me in the morning, crying to me hysterically. Please help me find my cousin. I'm sorry, it's just very hard.
네, 사고 현장 인근의 사람들은 실종자의 사진을 붙여놓고 무사 귀환을 기원하고 있는데요. 시민들도 촛불을 밝히고 꽃다발을 가져다 놓으며 마음을 보태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센터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신원 대조를 위해 가족들로부터 DNA 샘플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주 사고 현장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연방재난관리청 피마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이애미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서 초동 수사가 왜 부실했는지 그 전모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당 부대 군사경찰 대대장이 가해자 불구속 처리와 압수수색 최소화 지침을 내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공군 본부에선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가해자 구속영장 신청 여부까지 물었지만 이 지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영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 중사가 피해자 조사를 받은 3월 5일 20비행단 군사경찰 대대장은 가해자 장 중사가 변호인을 선임한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변호인과 일정 조율, 가해자 불구속 처리, 그리고 압수수색을 최소화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신 불구속과 강제 수사 지향 원칙을 강조했다는 거지만 가해자 진술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공군본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틀 뒤인 7일 공군본부 수사실무자는 20비행단 군사경찰대에 최근 강제추행 중에 가장 세다, 영장 검토하는 거냐라고 물었습니다. 가해자 영장 신청도 가능한 수준이었단 건데 하지만 다음 날 군사경찰 대대장은 비행단장에게 불구속 처리 방침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구속 송치 의견서엔 성추행 행위 중 강제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또 장 중사가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불구속 이후로 변호사 선임 사실을 이례적으로 기재했습니다. 또 다른 부실 수사 정황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사가 제출한 휴대전화 문자에 1년 전 성범죄 피해를 암시하는 표현이 있었는데 진술조서에선 빠집니다. 우리 딸은 나중에 안 살지만 내가 매일 왜 이런 식으로 회식 때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남자친구한테도 그렇게 토론을 했어요.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추행 당시 상황이 녹음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이 중사가 직접 찾아 수사관에게 가져왔는데도 당시 수사관은 갖고 있으라고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국방부 검찰단은 20비행단 군사경찰 대대장을 징계하겠다고 했는데 군검찰수사심의위는 경찰 대대장의 행위는 수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입건하라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지난 3월 임명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신고한 재산 39억 2천만 원 가운데 부동산이 91억 2천만 원, 금융채무가 56억 2천만 원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 비서관의 부동산은 경기도 성남 분당구의 아파트와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 경기도 광주 송정동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상당 부분 대출로 매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4,900만 원 상당의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른바 맹지이지만 개발단지와 인접해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기표 비서관은 입장문을 내고 개발 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광주의 해당 토지 등은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오전 부산의 한 조선소 화장실에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 사고 현장에서는 기준치를 훨씬 넘는 유독가스가 검출됐습니다. 최위지 기자입니다. 조선소 사무실 건물 1층 화장실에 경찰 출입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화장실 안에 남성 2명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화장실 들어가니까 앞쪽에 사람이 발을 뻗고 몸 밖으로 밑으로 발이 들어있는 신발들이 나와 있으세요. 내가 발로도 저기 두드려 나오고 그게 없어가지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이들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40대 남성은 숨졌고 20대 남성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들은 외주업체 직원들로 주말 근무 중 화장실을 이용하다 쓰러진 걸로 추정됩니다. 사고 당시 화장실에선 심한 악취가 났는데 소방당국 측정 결과 허용 기준치의 16배가 넘는 황화수소가 검출됐고 암모니아도 감지됐습니다. 그 첫 번째 그 사망자가 발견된 그 칸막이 변기가 있는 그 칸막이에서 가장 많은 그 ppm의 그 황화수소가 검출됐습니다.
화장실에선 수개월째 악취가 발생해 직원들이 구청에 여러 번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주민 냄새가 나잖아. 수갑이나 이런 거 보면 특히 뭐 안에 비 오는 날 하기가 더 심하다. 경찰은 화장실 변기 등에 연결된 오수로에서 가스가 새어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오늘이 유엔이 정한 마약 퇴치의 날입니다. 불법 마약 투약을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지만 빈틈은 여전합니다. 특히 특정 성분이 들어간 감기약을 마약 대용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국에서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약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동네 약국. 약물 중독자 A씨가 알약이 10개씩 들어있는 감기약 10상자를 달라고 하자 덤으로 한 상자를 더 내줍니다. 순식간에 110알의 감기약을 살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감기 증상에 필요한 복용량보다 수십 배 많은 분량입니다. 이 약은 일부 약물 중독자들이 마약 대용품으로 먹는 약입니다. 약에 든 특정 성분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정신이 몽롱해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게 중독돼갖고 먹으면 기분이 그냥 업이 되고 힘이 가가지고 좀 업이 되고 하니까. 다른 약국에서도 같은 감기약을 요구해봤습니다. 아무 제지 없이 감기약 80알을 내줍니다. 약을 산 약국 바로 앞에 있는 골목입니다. 수백 개의 약을 복용한 흔적이 골목 곳곳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약국 인근에도 알약만 빼고 버린 껍데기들이 무더기로 발견됩니다. 약국 가니까는 편하게 그 약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주더라고요. 요즘 먹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린아이를 두고 부부가 같이 그 약을 먹더라고요. 문제는 해당 감기약이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반 의약품이라는 점입니다. 한 사람에게 대량으로 팔아도 약사는 아무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또 그 가정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이제 중독되고 병들어가고 힘들어한다는 것을 약사님들이나 의사들이 그냥 무분별하게 판매를 하거나 처방을 내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감기약조차 일종의 마약 대용품으로 오남용되는 게 현실입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약국만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마약 성분 때문에 의사가 깐깐하게 관리하도록 한 의약품을 사실상 달라는 대로 주는 병원도 있습니다. 가짜 환자를 찾아내고 허술한 약품 관리를 막아보자는 취지로 식약처가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거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정재우 기자가 전합니다. 이모 씨는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약을 먹다 약물 중독자가 됐습니다. 내과 같은 경우는요. 제가 딱 들어가면 이런 말을 해요. 오늘은 어떤 약을 받으러 오셨을까요? 며칠씩 원하세요? 하고 줍니다. 그리고 아무 주의사항이 없어요. 약물 중독을 끊기 위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입원 중에도 유혹을 이기지 못해 다른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 등을 사다 달라고 부탁한 적도 있습니다. 취재팀은 이 씨가 알려준 병원을 찾아 마약성 진통제를 요청해봤습니다. 최대 며칠까지 할 수 있어요? 10개 됐으면 됐어요. 그럼 붙여주세요. 마약성 진통제요? 중독되고 이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치료하고 되고 중독이에요. 이 병원에서는 무려 석 달치의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해줬습니다. 이 진통제는 중독성이 강해 처음 처방할 때 반드시 7일치 이내로만 처방하도록 식약처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식약처는 1년 전 의사들이 환자들의 마약류 의약품 처방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약물 중독으로 의심되는 가짜 환자를 구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에 가입한 의사 7,400명 가운데 86%는 최근 6개월 동안 접속한 적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번 이상 접속한 의사는 1,000명이 고작입니다. 현행법상 의사가 이 서비스에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이 문제가 이렇게 만연하고 심각한 거라는 것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거고. 지난해 환자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한 의사는 10만 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90% 이상은 약물 중독을 걸러낼 전산 서비스에 가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파산 위기에 내몰렸던 이스타 항공이 지난주 새 주인을 찾으며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최악의 사태는 피했지만 저가 항공업계 위기는 끝이 보이지 않는데요. 이 생존을 위한 업계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하늘을 날지 못한 지 1년 3개월째.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이 무산된 뒤 두 번째 시도 끝에 중견건설업체 성정을 새 주인으로 맞았습니다. 파산은 피했지만 2천여억 원 규모의 부채, 해고 노동자 복직, 초기 운영자금 마련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AOC 신청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11월에는 운항을 목표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저가 항공사는 오히려 3곳이 늘어 모두 9곳이 됐습니다. 하지만 관광이 위축되며 모두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황입니다. 업계 1위 제주항공이 올해 1분기 870억 원대의 영업 손실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 진에어와 티웨이 항공도 각각 600억 원대, 400억 원대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제주항공과 진에어 등이 부분 자본 잠식 상태에 이르렀고 에어서울, 플라이강원 등은 이미 완전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악화된 시장 상황에 과잉 공급 논란까지 겹치며 업계 재편은 시간 문제라는 분석입니다. 앞으로 이제 활발한 M&A가 예상이 되고요. 서비스를 차별화하든지 원가 절감을 통해서 가격 경쟁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둘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확보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겁니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 합병으로 산하 저가 항공사인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의 통합이 우선 추진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변진성입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산화한 전사자 중 아직 편히 잠들지 못한 영웅들이 많습니다. 올해로 22년째 전사자 유해 발굴이 이어지고 있지만 발굴 안 된 유해가 12만 구나 되는데요. 오늘도 후배 장병들은 전사한 선배들의 작은 흔적이라도 찾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강원도 중동부 전선에 있는 해발 1000m 높이의 고지 고성재입니다. 비무장지대에서 불과 1km 정도 떨어져 있는 최전방 지역입니다. 이곳에 군장병 13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부대 임무는 6.25 전사자 유해 발굴입니다. 더위에도 한 줄로 대열을 이루고 조심스레 산을 살핍니다. 전사자의 작은 흔적이라도 찾기 위해서입니다. 중대장님,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커다란 나무 아래서 유해 항구가 발견됐습니다. 국군 전사자로 추정됩니다. 물을 먹으면은 붓으로 하더라도 다 벗겨지면서 유해가 해소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천천히 자연스럽게. 올해 이곳에서 찾아낸 유해는 15구. 앞으로 찾아야 할 유해가 더 많습니다. 1951년 8월과 9월 치열한 고지쟁탈전이 벌어져 아군과 적군 전사자가 5천여 명 발생한 격전지이기 때문입니다. 편히 잠드시지 못한 선배님을 한 분이라도 더 조국의 품으로 모시기 위해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국방부가 6.25 전사자 유해 발굴을 시작한 건 2000년, 올해로 22년째입니다. 그동안 유해 12,700여 구를 수습했습니다. 6.25 전사자께 대하여 경례!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산화한 군장병은 13만 7천여 명. 이 가운데 12만 명은 아직 유해도 못 찾고 있습니다. 호국 영웅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첫 단추인 전사자 유해 발굴. 후배 장병들의 굵은 땀방울로 하나둘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조회 불어 조회 불어.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고등학교 3학년 김희성 군이 닷새째 실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오늘 오전 주거지 근처 공원 등에 수색대를 투입한 데 이어 버스 블랙박스와 CCTV, 주변 탐문 위주로 김희성 군의 동선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현고등학교 3학년인 김 군은 22일 오후 5시쯤 학교를 나선 뒤 가족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김 군은 교통카드와 아버지의 신용카드를 갖고 있었지만 카드 사용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고 휴대전화도 학교 서랍에 두고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말엔 문화 시간입니다.
이 미디어 아티스트 이인남 작가는 고전 명화를 디지털 작품으로 재해석해 세계에 이름을 알린 작가인데요. 그런 그가 이번엔 자신의 DNA 정보를 접목한 디지털 산수화를 선보여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의 특별한 미디어 아트 김석 기자가 소개합니다. 마치 눈송이처럼 내리고 떠다니는 작은 알갱이들.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파벳입니다. 작가 자신의 DNA 염기 서열을 알파벳으로 시각화한 겁니다. 흩어지고 떠다니던 DNA들이 서서히 모여들어 완성되는 한 폭의 산수화. 중국 북송시대의 화가 곽휘의 명작 조춘도입니다. 21세기 작가의 DNA 정보와 1000년 전 그림이 만나 지금껏 본 적 없는 디지털 산수화로 다시 태어납니다. 디테일하게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DNA라고 하는 구조로 돼 있고, 그래서 그 DNA를 더 들어가 보니까 이런 구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한번 더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자 열매 실자가 가루가 돼 흩어져 서서히 사라져가고,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면 거울에 박힌 화살을 내가 쏜 것인지 그 화살이 나를 겨눈 건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위아래가 뒤집힌 이 그림, 오히려 물에 비친 잔영이 온전한 모습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관람객들은 실상이 무엇이고 허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짜라고 믿어온 것들이 정말 진짜인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긴 격리 기간을 보내야 했던 작가. 오히려 그 덕분에 팬데믹이라는 현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란 존재를 새롭게 돌아보게 됐습니다. 한 번쯤 좀 멈춤하고 벗어나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세상을 들여다보고 좀 이렇게 전시를 통해서 각자가 좀 사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은 전시장 곳곳에 설치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성찰하게 됩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